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잠시 후에 열리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지금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경우 지난 2월에 이어서 5차례 연속 동결을 하게 됩니다. 한은이 이번에도 3.5%로 금리를 유지할 경우에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높게 점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수출과 내수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업체 파산 우려 때문에 악재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런 명분들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 취약차주라든지 부동산 PF 같은 금융위기들이 우려될 수 있고요. 금리를 만약 낮췄다가는 비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동결에 방점을 두고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열리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예상대로 동결일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뉴욕 증시에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엔비디아의 매출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에 순이익이 무려 9배나 폭증을 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은 6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9배가 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도 135억 1천만 달러였는데 월가의 추정치가 110억 2,2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거의 6.1달러가량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인 분야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가운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한 차례 더 높였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들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액 예상치를 16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예상치 가이던스가 한 126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160달러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매출이 폭증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고성능 인공지능 칩에 대한 생산도 최대 4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H백에 대해서 생산 목표를 50만 대 수준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15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 대한 생산분 판매도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오일머니가 엔비디아에 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도 공격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H백의 수요를 폭증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물론 반도체 투톱 종목들도 HBM과 관련돼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 엔비디아발로 묶이는 훈풍 관련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들 오늘 주가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인 인도가 오는 10월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전체 사탕수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와 서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가뭄으로 인해 현재 작황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도가 설탕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 설탕 가격이 수년 내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세를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의 현지 설탕 가격은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했는데요. 인도의 7월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11.5%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쌀과 양파의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인도는 자국 내 곡물시장 물가가 요동치자 지금 자국 쌀 수출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해서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는 40%대 수출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려왔었는데요. 지금 설탕과 관련해서 수출이 금지된다면 설탕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역시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을 포함해서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이 일단 대장주적인 역할로 많이 움직여줍니다. 이런 소식 나왔을 때 보락 같은 종목들도 또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설탕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오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22일 강요회의 결정에 따라서 방류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금 일본 외신에서는 해양 방류를 오늘 오후 1시 정도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인데요. 다만 주변국들에서는 지금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데 이어서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수산물과 관련해서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산물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변화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 수산물 관련 테마 종목들이 확실하게 움직여줬던 것만은 있습니다. 네, CJ시푸드나 사조시푸드 그리고 동원산업 같은 수산물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6개 종목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이 흘러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교촌 FNG라든지 마니커 FNG 같은 종목들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소금 관련 종목들 인산가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국영 폴란드 전력공사는 민영발전사인 제팍과 함께 지난 16일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력해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결정 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원전 건설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에 대한 도입에 투자를 승인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 약간 잡음이 있죠. 이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의 자사 기술이 적용이 됐다면서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았던 원전의 주요 기술은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췄던 입장인데요. 일단은 폴란드 정부가 이런 잡음에도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원전주들 체크해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BH, 오르비텍,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소폭 오르는 움직임들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정규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테마 종목들이 정말 들썩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2차전지 업종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초전도체로 테마주 장세가 옮겨 붙었다가 이달 들어서는 맥신을 거쳐서 어제부터는 또 양자 컴퓨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발 테마주 열풍이라 할 만큼 혁신적인 연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금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보시면 우리로, 텔레필드, 코이버, KCS, 아위인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역시나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주들 위주로 체크 흐름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또 엮이기도 했었는데요. KTIS나 KTCS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양자 테마주로 꼽히기도 했었고 네이버 쪽으로 묶였을까요?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살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